나는 지금도 부끄러운 게 많아요. 학벌도 안 좋고 어렵게 춤을 췄기 때문에 내 생각에 내세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 대단하신 분들 앞에서는 내 이름 내미는 게 아직도 그렇게 부끄러워요. 그래도 무대 올라갈 때는 혼잣말로 그러죠. 희자야, 오뚜기 희자, 지금까지 잘해왔어. 오늘도 무대에서 마지막처럼 살아보자. 1950년 전쟁둥이로 마산에서 태어나 송탄으로 피난온 4남매의 맏딸 고희자 명인. 천생 여자였던 어머니와 정직한 경찰관이었던 아버지는 송탄에 가방 공장을 차려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10살 되던 해 하굣길에 인생을 바꿀 특별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집에 가다가 소리가 들려서 가봤더니 웬 아줌마들이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내가 키가 지금도 작은데 10살 때니까 얼마나 작아요. 문턱에 앉아서 넋을 빼고 아줌마들 춤 배우고 있는 걸 봤어요. 흘끗 보시더니 들어올래? 그러시더라고. 그분이 정격파 스승이었어요. 화성 제인청 출신 무형문화재 고운학 이동안의 직계 제자였던 고옥당 정경파 선생. 너무 재밌게 구경하니까 너도 이거 하고 싶어? 그래서 네 그랬더니 그럼 내일부터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다음 날부터 매일매일 가긴 했는데 수줍어서 쭈그리고 앉아서 쫓아서 하라고 하면 따라하고 그걸 매일매일 5년을 했어요. 허드렛 일을 하면서라도 배우고 싶었던 정경파 스승의 살풀이는 무뚝뚝해 보이면서도 날렵하게 스승님의 슬픔을 대신하는 듯 보였습니다. 툭툭 거침없이 힘을 빼는가 하면 어느새 허공에 수건을 털어버리는 가식 없는 몸짓이 사춘기 고희자 명인에게는 그렇게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고희자 선생님이 그 살풀이, 그런 한을 내뿜는 살풀이를 표현을 참 잘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도 그런 거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셨고, 저희 어머님 밑에서 굉장히 혹독하게 훈련을 하셨고 혹독하게 가르침을 받았던데, 우리 어머님 그 말로는 누님 춤이 좀 아주 예쁘고 간결하다, 그리고 간드러지다, 아주 예쁘게 추시는 분이라고 저는 얘기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저 춤이 좋아 예술가를 꿈꾸던 15 어느 날 꿈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가세는 기울었고 스승님도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수원의 제인청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춤을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집안의 가장이 되어야 했던 19, 김포에 무용 교습소를 차리고 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강한 척, 잘하는 척 학생을 받았지만 여전히 나는 부족한 게 많았어요. 무조건 배워야 한다. 그래서 돈이 조금 모일 때마다 전국의 명인들 연수회를 찾아다니면서 하루라도 몇 시간이라도 배우려고 애썼어요. 살풀이 인간문화재 임혜방 선생, 도살풀이의 대가 김숙자 선생, 장구와 꽹과리의 대가 이성진 선생, 판소리 대가 남혜성 선생 등 춤과 소리, 풍물을 배우러 전국 팔도를 누렸습니다. 생계를 위해 학원생을 가르쳐야 했지만 돈이 조금 모이면 명인들의 연수회에 달려가 부족함을 조금이라도 채우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엔 언제 다시 올지 모르니 오늘 배운 것을 외워야 했습니다. 인사드리고 돌아 나올 때부터 혼잣말로 시작하는 거죠. 소리가 이렇게 나오면 선생님은 손짓을 어떻게 했고 발짓은 어떻게 했나 걸어가면서 누가 보든 말든 까딱까딱 나 혼자 몸으로 외우는 거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조그만 수첩을 내가 꺼내서
앉은 채 몸짓을 하면서 복습하는 거죠. 버스 안에 사람들이 보든 말든 수없이 진짜 나 혼자만이 정말 연습도 하고 흥얼거리고 손짓도 해보고. 꿈과 생계 사이에서 흔들리던 20대. 가족을 꾸리고 그녀는 마음의 고향 송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송북시장에 새빵을 얻어 송탄 최초의 무용 전문학원을 차리고 주한미군 아이들에게 한국 무용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공연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했고 너무 그때서부터 제가 정말 신바람 나게 신나게 춤도 추고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겼어요. 아, 사람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이 쑥고개에서 정말 송탄의 전통 예술을 뿌리를 내릴 수 있겠다. 그때서부터 제가 희망이 생겼습니다. 1990년 한국국악협회 송탄시 지부 설립과 지부장, 1995년 평택통합과 함께 한국국악협회 평택시 지부 통합지부장, 미군 부대 공연을 시작으로 민간 외교관이라 불리며 송탄을 전통예술의 도시로 만들고 싶었다. 전통예술을 미군에게 가르치려면 영어라든지 어학의 기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몸짓 발짓 해가면서 가르치셨고 경기 도당고 경기 신화회가 흥했지만은 일제강점기에 민족문화 말살 정책에 의해서 모든 것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고 한국 전쟁 이후에 그거를 이어오신 분이 바로 고희자 선생님이십니다. 초창기에는 굉장히 그 지역에서 전통예술을 하시는 분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생계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고희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거를 생계도 하셨지만은 그런 사명감이라든지 그게 출중하셨기 때문에 현대에서 전통 무용을 평택에서 이끌어 오시는 데는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탄에 뿌리를 내리고 열정을 다해 살던 어느 날 스승님이 찾는다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무려 15년 만이었습니다. 1년 전 무형문화재가 되셨다는 소식에 기뻤지만 많은 제자들이 생겼을 테니 고희자라는 이름은 잊으셨을 거라는 생각에 못 찾았던 이름, 정경파 스승님. 그날이 지금도 정말 생생해요. 들어설 때부터 가슴이 떨리는데 아우, 저기 대청마루에 춤 배우는 사람들 사이에 스승님이 보이더라고요. 막 달려가서 흙바닥에 절하면서 저를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엄청 선생님을 보고 많이 울었습니다. 이놈의 계집애 왜 이제 왔니? 진작에 오지. 저를 막 야단치시면서 그래도 늦었지만 네가 이제 와서 나는 너무 좋다. 너를 보니까 정말 보고 싶었고 늦게나마 네가 나를 찾아줘서 정말 고맙다. 그러면서 저를 또닥또닥 안아주셨어요. 그날 스승님 앞에서 제자 고희자는 춤을 추었습니다. 저기 송탄한 사람 고희자라고 있는데 쬐끄맣고 아주 발발이라고 너무 춤도 잘 추고 예쁘다고 자랑을 맨날 하세요. 그럼 고희자 불러도 하세요. 내가 맨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참 고희자를 불러서 와서 선생님이 이제 문화재 되시고 이제 이수를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나보다 나이도 한참 어려 보이고 앞에서 하라고 하니까 어머 과연 잘하는구나. 그랬더니 또 장구를 쳐보라고 선생님이 하니까 장구를 또 잘 쳐요. 저도 배워서 어느 정도 치는데 거기는 잼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고희자를 참 내가 당연히 고희자구나. 진짜 고희자가 고희자구나 내가. 우리 선생님 고희자 1등으로 알아요. 아주 1등으로. 2000년 정경파 스승님이 돌아가시기 1년 전에야 정식 이수자가 된 고희자 명인. 다시 만나 불과 8년. 함께 무대에 선 것은 몇 번 되지 않았지만 그 시간이 고희자 명인에게는 제자 양성에 힘을 쏟았던 스승의 신념을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땐 그렇게 시간이 짧게 남은 줄 몰랐죠. 돌아가실 때까지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아마 내가 자신감도 없고 부끄럼도 많은 걸 스승님은 아셨던 것 같아요.
희자야, 내가 최고다. 내가 최고야. 우리 희자가 얼마나 춤출 때 이쁜지 그 말씀이 지금도 귓전에 들리는 것 같아요. 평생 얼마나 큰 재산이 됐는지 몰라요. 살다가 문득 스승님이 생각났습니다. 스승의 목까지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을 표현하자면 선생님은 정이 많은 사람, 사람 냄새가 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춤의 특징도 굉장히 정적이에요. 정적이면서 춤에 힘이 있으시고 춤 사이가 독특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통해서 그 정경파류의 춤 사이가 발전되고 선생님한테 춤을 좀 배웠고 또 지금도 작품을 만들어 놓으면 선생님이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저의 꼭 멘토로서 필요한 저의 스승이십니다. 지금 제자들한테 정경파류를 가르치고 계시고 백은희 딸한테 정경파류의 춤을 지금 연수시키고 교육시키고 계십니다. 아마 정경파류의 춤이 또다시 재현돼서 좋은 춤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마의 살풀이 춤을 보고 있으면 엄마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것 같아요. 주저앉고 싶으셨을 때가 많았을 텐데 허공에 털어버리고 다시 일어서는 느낌이랄까? 그 힘은 아직 저도 못 따라갈 엄마만이 가지고 있는 예술 세계의 큰 열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손끝이 향하는 허공. 발끝에 닿던 바닥에도 언제나 의미가 있었습니다. 명주수건 끝에 누구나 가슴에 품고 사는 인생사를 담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가볍게 깃털처럼 공기처럼 그래도 무대에 올라갈 때는 혼자말로 그러죠. 희자야, 오뚜기 고이자. 오늘도 무대에서 마지막처럼 살아보자. 국악계든 예술계든 그 정말 진짜 정경파유의 정말 진정한 제자는 고이자라는 것을 널리 알리셔서 내가 살아있는 저희 정경파 선생님의 아들로서 어렸을 때부터 장성할 때까지 지켜본 사람으로서 제가 증명해 드리리다. 6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느새 그렇게 되셨습니까? 저도 환갑이 지났습니다. 자, 앞으로 고이자 선생님 모든 춤 인생에 영광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정경파 선생님이 이 모습을 보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고이자 아우 축하해. 너무 고생하신 모습도 봤고 또 행복했던 모습도 봤고 60년 세월 속에 이렇게 선생님과 같이 인생을 한 폭의 그림을 같이 그리고 선생님과 갔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스님. 고이자 선생님은 60여 년의 성상을 우리 전통 예술을 키우고 육성하는 데 기회에 오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어온 발자취는 우리 후세들에게 우리의 한국 문화, 한국의 전통 무용을 발전시키는 초석이 되었다고 봐지고요. 앞으로도 10년, 20년 더 이 한국 무용을 발전시키는 데 역할을 꼭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그리고 춤의 스승이신 어머니 춤 인생 6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엄마 100주년까지 저와 함께 꽃길만 걸어가요. 그리고 오래오래 제 곁에 있어주세요. 사랑합니다. 우리 엄마 화이팅! 건강하세요. 선생님, 파이팅! 최고. 화이팅!